증인으로 나온 군인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반대로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가 있었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하며 증언 도중 끼어들고 말을 가로막기까지 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군인들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무장 군인들을 국회 보좌진과 시민들이 막아섰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체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출동했던 그날 현장의 군인들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완전히 다른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법정에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것이 맞냐는 검찰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먼저 들어간 특전사가 인원을 끌고 나오면 바깥에서 지원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조 단장은 앞서 탄핵 심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일관된 증언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윤 전 대통령 측은 허위 진술이라 몰아붙였지만 조 단장의 증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 단장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김영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도 이상현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란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 단장 증언이 끝나자 증인 순서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발언으로 82분을 발언하고도 군인들 증언 때 끼어들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상세히 한 진술이라고 말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정치인 체포가 사실로 인정되면 헌법 위반으로 인정돼 대통령 파면이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답과 반대되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지시받은 것은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고 최초 지시받았고 두 번째 이제 국회의원을 안에서 끌어내라는 지시 그게 답변이 제한된다는 말로 회피한 이진우 전 사령관과 달리 사령관 직속의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은 국회 봉쇄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방첩사로부터 들은 체포 명단을 한 명 한 명 증언했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김민웅.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 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그날 국회 유리창을 깨고 계엄군이 들이닥친 것을 전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헌재 탄핵 심판에서는 윤 대통령과 연관된 증언을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걸 정확히 인식했다며 자기 임무가 더럽혀지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4차례 통화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선 이 통화 내용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이 4명이 한 명씩 들고 나오라는 말을 하면서 체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죠.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선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이 사령관은 두 번째 통화에서 계엄군이 국회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거듭 보고하자 윤 대통령이 화를 내 마음이 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면 1명씩 드러낼 수 있지 않냐,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고 하며 화를 냈다는 겁니다. 또 병력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화가 되지 않아 대통령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 통화부터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정확히 인식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했는데 이는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문을 부순다는 것 역시 본회의장 문을 부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또 자신의 임무가 더럽혀지는 것 같았다고도 했습니다. 의원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침묵을 지켜오던 이 전 사령관조차 검찰에선 자세히 진술을 한 겁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 때마다 증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따져봐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해줄 땐 서로 짠 것처럼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반면에 불리한 증언이 나올 땐 나를 세웠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계엄의 1인자가 질문을 하면 계엄 2인자가 답을 한 겁니다. 약속 대련을 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전공이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재판관이 김 전 장관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면 윤 대통령이 대신 발언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국회 자금을 차단하는 내용의 최상목 문건을 두고섭니다. 저거는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아닙니다. 이 국회 관련된 상황이 아니고 국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얘기할 사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줄 내용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헌재는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직접 증인을 신문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리인이 반발하자 윤 대통령이 말리기도 했습니다. 저희들 평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반면 윤 대통령은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에게는 공작이란 표현을 쓰며 공격했습니다.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군사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대통령이 자신과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지시에 따른 군인들을 2번 죽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